20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프린트 지금까지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고, 아까 내가 한국사도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서 키워드를 찾아란 말이야. 2년 동안에 18년도, 19년도 문제들 있죠? 그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자꾸 키워드에 맞춰서 문제를 보려고 해.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여러분은 등급제가 아니잖아? 상대방보다 하나 더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키워드는 기본 페이스를 깔아놓고 이제 공부를 막 남들보다 좀 더 해야 되란 말이야, 더. 이렇게 해야 돼. 막연히 하면 안 나와, 점수가. 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원래 소송법이란 게 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가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이제 판결을 합니다. 요 심리가 이제 변론하고 증거를 조사해요. 이제 공판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요 수사 파트하고 요 증거 파트란 말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배웠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수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증거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요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증거가, 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증거가 지금 사라질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응? 만일에 자, 결정적인 증인이 지금 목격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 너 죽지 마. 공판 시작될 때까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요 수사가 시작이 돼서 요 재판이 시작된 날짜를 뭐라 그러냐면 공판 기일 이렇게 합니다. 기일, 날짜란 말이에요. 재판 시작된 날짜, 공판 기일 이렇게 불러요. 이 사이에 어떤 증거를 잘 뭐한다? 보존시킨다는 겁니다. 보존이 뭐야?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보존된 증거는 조사는 어디서 나중에 공판장에서 이제 여기서 조사를 할 겁니다. 여기를 증거 보존 절차라고 하는데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옵니다. 이게 왜? 오늘날 많이 사용합니다. 누가 많이 사용하냐면요, 실제 수사기관은 잘 안 해요. 왜? 수사기관은 뭐 하면 돼? 수사해갖고 증거 가지고 있으면 되지. 주로 누가 많이 하냐면 피의자 측이나 공소제기 전이니까 누구죠? 피의자, 피고인. 그러니까 공소제기후라도 아직 재판 시작되기 전까지는 증거조사가 안 되니까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씨 부인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막 진술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PD수첩도 보고 그러니까 조교들이 하는 말이, 총장은 몰라요. 이제 총장이 위조됐다는 것이 일련 번호가 서로 다르니까 위조라고 하던데, 우리 학교는 일련 번호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조교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굉장히 유리한 증거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최 총장은 이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것이 자기 동양되는 상장 같은 게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가 안 맞다는 거야. 그런데 상장에 담당했던 조교들은 아니다. 우리 학교는 일련 번호가 없다. 조교들이 그냥 가나다가 붙일 때도 있고 이름 순서로 붙일 때도 있고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최 교수 입장에서는 무서운 것이 그 조교를 검사가 불러가지고 조잡을 수 있죠.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해버릴 염려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 진술을 잘 뭐 할 필요가 있더라? 보존할 필요가 있더라. 이걸 뭐라 그래? 증거 보존이라 그래요. 이해돼요? 증거 보존. 주로 누가 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누구?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지? 변호인고. 검사 새끼야. 대한민국 법 아무데나 검사에 끼어들어가. 누구도 할 수 있다? 근데 검사는 실제 안 하는데 검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 제기 후 증거 보존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공판 열리게 되면. 여러분 혹시 그저 조교가 방송에서 말했으니까 증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무슨 방송 말하는 증거가 있어. 그럼 이제 보존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증거 보존은 일단 보존 청구를 신청합니다. 증거 보존 좀 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증거 보존 청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냐? 판사에게 청구. 법원에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야.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판사. 왜 법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만일에 피의자 단계에 아직 법원이 없어? 공소제기 받은 법원이 없는데 법원에게 해라. 그럼 피의자는 청구 못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냥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는 거예요. 판사에게 합니다. 법원에 하는 거 아니에요?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기각해버릴 수도 있고 기각 필요 없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존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기각하면은 왜 기각하냐고 3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고등법원에다가 불복합니다. 아, 왜 합니까? 그리고 이제 보존 결정이 되면 이제 보존을 합니다. 보존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다 됩니다. 어떻게 한 형태를 취하든 관계는 없어요. 보존 방법은 제한 없다. 뭐 신문, 증인신문도 할 수 있고 압수수색 다 합니다. 안 되는 거. 이건 시험 용어로 나오는 거야. 안 되는 거. 자, 피의자 신문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해요?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 하는 거잖아.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 신문은 못해? 피고인 신문은 공판장에서 하는 거예요. 뭘 못한다? 피의자 신문과 피고인 신문은 못해요. 나머지는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한 이제 보존된 증거는 이제 판사가 소속된 법원에다 딱 보관시켜놔요. 법원에 이제 보관시킵니다. 보존시켜놔요. 그러니까 만일에 정 교수 입장에서는 동양대 그 조교들이 말을 편복 염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판사에게 그 동양대 그 조교를 증인으로 신문해 주세요라고 뭐 한다? 증거 보존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동양대 그 조교를 불러가지고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교가 이야기하죠. 그것을 판사 소속 법원에다 딱 보존시켜 놨다가 나중에 공판 시작되면은 그 증거를 뭡니까? 보존된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 여기서 보존된 증거는 당연히 뭐가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311조 할 때 배웠잖아. 그건 당연히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걸 보존이라 그래요.
보존. 자, 봅니다. 보존은 간단해. 이거 틀리면 안 돼. 점수 주려고 냈는데요.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 후 공판이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이에 증거가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증거를 보존하였다가 공판이 시작되면 보존된 증거를 법원에서 조사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보존 절차로 한다. 자, 184조.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제1회 공판 기일 전이라도, 공판 기일 전에 하는 거예요. 재판 열리기 전까지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 교수의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증거 압수수색할 때 참여했다잖아요. 조국 교수 딸 나와서 누구지? 김호준이랑 인터뷰하던데 나이가 어린데 28인가 되지. 어린데 말 잘하대. 말이 딱 절제대에서 하더만. 얘가 충분히 고대 정도는 자율 실력 되던데 말한 게. 말이 절제가 돼 있어 얘가. 야물더만. 근데 이제 그 조국 씨 부인이 거절할 수도 있죠. 신청하지 마세요 한단 말이야. 그래도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시험 잘 나온단 말이에요.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온다 했다 분명히 반대도 할 수 있어요. 명시적으로 안 돼요 해도 할 수 있어. 두 번째, 함정에 뭐를 내냐면 우리 수사 전 단계가 뭐였더라? 내사였어. 내사 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더라? 피내사자. 수사가 시작되면 인지라 그랬지. 여기를 뭐라 그러더라? 인지전 피의자. 수사 시작을 실무상 뭐라 그러냐면 입건이라 그런단 말이야. 입건. 똑같은 말이야. 신문에서는 입건이 나오지? 입건 전 피의자. 여기는요, 수사 시작 전 단계지? 그래서 피내사자, 인지전 피의자, 입건 전 피의자는 보존 청구 못 합니다. 왜? 아직 수사가 시작 안 됐잖아. 자,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공소 제기 전, 공소 제기 후라도 제1회 공판 기일 전이면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공판 기일 전에 청구를 했는데 공판이 시작돼 버렸어. 그럼 보존할 필요 없죠. 막바로 뭐 하면 돼? 증거조사하면 됩니다. 제1회 공판 기일 후에는 안 됩니다. 항소심은 2심이에요. 안 됩니다. 재판 시작돼 버리면 막바로 증거조사하면 되니까 상고심, 재심 청구해서는 안 되고, 어디다 청구하냐면 판사한테 하는 겁니다. 법원에 청구한 거 아니에요. 판사에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검사가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을 증인신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나오는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공범자들 다 증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못하는 게 뭐다? 피의자 신문과 피고인 신문은 못합니다. 제2항 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 이러한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거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술로는 안 돼요. 무슨 청구는 서면으로 청구를 하면서 그 사유를, 소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명서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 일본 말이야. 소명.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경찰 되면은 이런 용어 씁니다.
소명하라, 증명하라. 그리고 간혹가다 신문 보면 나올걸? 소명해라, 증명해라. 증명은 뭐였어?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확신을 주는 걸 뭐라 그래? 증명이라 그래. 증명. 소명은 뭐냐면 상대방이 납득할 정도의 설명만 하는 걸 말해. 소명. 그러니까 소명은 조금 뭐랄까? 입증 단위가 조금 떨어져. 이걸 뭐란다? 소명. 그런데 소송법은 다 증명인데 소명이 몇 개 안 되는데 좀 암기까지 한 건 좋은데 뭐 그래도 알아는 둬야 돼. 자, 소명 사유가 기피 사유, 증거 보전 청구할 때 이따 배울 참고인 증인 신문, 상속권 회복 등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소명. 그리고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 항고입니다. 그런데 보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합니다. 뭐에 대해서만 항고한다? 기각 결정. 보존 결정은 안 하는 거고. 서류 열람.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판사 허가를 얻어서 보존에 관한 서류,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가 지금 판사 수석법원에 보존해놨죠? 여기 가서 열람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조교의 증언을 딱 해놨으면 검사가 뭐라 했는가 보고 싶지. 그럼 뭐 한다? 누구의 허가를 받는다? 법원이야, 판사야? 이건 판사회가 해놓은 거야. 법원한테 허가 받는 거 아니야. 판사의 허가 받아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311조로 증거 능력이 있고 보존된 증거는 공판 절차에서 증거조사 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니을, 이거 우리 또 조심하자 그랬어. 그러면 311조 할 때 우리가 증거 보존 절차 하면서 작성된 증인 신문 조서에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이때 뭐가 당연히 있는가? 증인이 증언했던 것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지. 증인 신문 조서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 신문자 증인이 증언한 것을 듣고 적은 서류를 뭐라 그래? 뭐를 듣고 적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조서. 증인 신문 조서란 말이야. 그러면 증인 신문 조서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은 누구의 말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야? 증인이 증언한 것이 말이야. 그런데 이 조서에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대 진술이 여가 기재가 돼 있어. 피고인이 말한 것은 증인이 말한 게 아니지.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 왜? 증인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 있다는 것은 누가 말한 거? 증인이 말한 거야. 증인이 말한 거. 요거 우리 증거편 할 때 시험에 잘 나왔어. 증거 보존 절차에 작성된 증인 신문 조서 중에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을 반대 신문한 내용을 기재된 경우라 할지라도 여기는 뭐가 아니야? 증인이 말한 거 아니지? 311조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것은 아니다. 미음. 제1회 공판 기일 전 증거 보존 절차에서 증인 신문할 때는 당연히 그 당사자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 신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 신문할 때 참석을 못했죠. 이때 왜 그 통지를 안 했냐고 이의제기했다면 이거는 증거로 위법 절차면 통지하게 되는데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참여 여부는 뭐 적법 절차와 관계된 건 아니니까 이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이의 제기하면은 안 돼요.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 돼버려. 통지하게 돼 있는데 통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증거로 사용 못해요. 이의 제기를 안 하면 뭐가 돼? 하자가 치유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목격자라 생각합시다. 목격자. 목격자가 수사기관서 말하면 이 사람이 뭐가 돼? 참고인. 이 사람이 법원이나 법관 앞에서 말하면 뭐가 돼? 법관 앞에서 진술하면 뭐가 돼?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목격자나 누가? 사건 피해자가. 응? 피해자가. 그런데 이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수사기관에 출석하더라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 배웠다, 수사시간에. 안 나가도 돼. 어? 오라 그래도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요 증인은 법관이 부르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진술을 해야 됩니다. 자, 검찰 입장에서 최성해 총장이, 광대 총장이 이 새끼가 지금 위조했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말을 번복해버릴 염려도 있어. 그래서 최성해 총장을 불렀어. 좀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거야. 불러도 안 와. 관계 대로 방법이 없어. 또 왔다고 하더라도 뭐 한다? 말을 안 해. 말할 의무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검찰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증거가 뭐 하나밖에 없냐면 발표된 것으로 하면 참 엉뚱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그 최성해 총장 진술 외에는 없어요. 위조됐다는 게. 결정적인 증인이 안 나오니까 검사도 답답하죠. 그래서 검사가 이 참고인에 대해 판사에게 증인 신청을 합니다. 이건 검사만 합니다. 검사가 이렇게 결정적인 참고인에 대해서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부르면 이 사람 뭐가 돼? 참고인은 뭐가 돼? 이제 증인이 됩니다. 출석해야 됩니다. 나오면 뭘 해야 돼? 진술해야 돼. 이걸 뭐라 그래? 참고인 증인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건 검사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 중 하나가 저기 제주도에서 알바를 했대요, 알바. 그런데 그 팀장이 그 같은 여직원을 성추행했는가 봐. 근데 그렇지, 왜 또 천안에서 부르냐? 천안검찰청에서, 그러면 우리 학생은 목격자죠? 참고인입니다. 천안검찰청에 전화가 와가지고 참고인으로 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와도 됩니다. 그렇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안 와도 결론은 오게 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래. 네가 오라 그러는데 안 가도 관계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결론 오게 된다는 게 뭐야? 뭐 하겠다는 거야? 너 안 오면은 판사에게 뭐 하겠다? 증인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오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됐냐 그래서 가라 그랬어. 결론은 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그게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안 오면 판사한테 뭐 하겠다? 증인 신청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건 잘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증거 보존의 일종이니까 봅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출석하더라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 수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이 참고인을 증인신문하여 줄 것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참고인 뭐라 그런다? 증인신문 청구라고 합니다. 자, 221조 2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거절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하나여 판사에게 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판이 시작돼 버리면 증거조사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인이 진술 번복 염려 아닙니다. 사유가 두 개입니다. 출석 거부, 진술 거부예요. 진술 번복 염려 아닙니다. 혹시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사유가 세 개였어요. 지금 두 개입니다. 옛날에는 사유가 세 개가 출석 거부, 진술 거부, 진술 번복 염려인데 지금은 번복 염려는 안 됩니다. 검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불분 못합니다. 아까 보존결정 기각하면 3일이나 항고할 수 있었죠. 이건 안 돼요. 역시 그 청구할 때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되고 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 판사는 이제 증인신문할 때는 피의자, 변호인 등에게 통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는 증인신문할 때는 그 끝나고 나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건 자기가 보존한 거 아니에요. 검사 수사할 때 필요하니까 그걸 보내주고 이건 역시 311조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증거 보존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했다. 증거 보존 절차에서 증인신문조서의 작성이 기재가 된 피고인의 반대 사실의 진술 신문 내용. 증인이 말한 거 아니지. 이거는 311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번 틀렸어. 증거 보존에서는 다 하는데 뭐 두 개만 못한다 그랬어? 뭐하고? 피의자 신문과 피고인 신문. 그 다음에 3번 검사는 일정한 경우 1회 공판 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 보존 청구는 검사할 수 있다 했어요. 기각하면 3일 이내 항고, 판사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증거 보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게 뭐냐? 1번 증거 보존 청구 기각 결정입니다.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죠? 기억은 X. 니은 증거 보존은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전이든 후든 관계는 없죠. 그래서 니은은 O. 디귿 증거 보존 청구할 때는 보존 청구는 서면으로만 하는데 구술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디귿은 X. 니을은 왜 틀렸죠? 보존에서는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못하죠? 니을은 X. 미음 검사, 피고인, 피의자는 법원 허가가 아니라 누구 허가 받아야 돼? 판사 허가입니다. 그래서 X. 3번 증거 보존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피고인, 피의자 등 누구든 관계없이 제1회 공판 기일 전이면 판사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청구할 수 있고 2번 틀렸습니다. 보존 청구는 구술로는 못합니다.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검사는 공동피고는 증인신문 신청할 수 있고 형사 입건되기 전 뭐죠? 피내사죠. 입건되기 전이니까 수사 전 단계죠. 보존 청구 못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봅시다. 자,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를 검사가 공소제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엊그제 뭐 했다? 신문했어요.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어 있긴 있는데 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이태원 살인처럼 이 새끼가 어디가 있다 할지 외국에 있다 할지 이랬을 때 공소제기부터 하고 하는 건데 글쎄 못할 바는 아닌데 시험에 나옵니다. 공소제기 후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누구 생각하면 돼? 이 정교수 생각하면 돼요. 정교수 피의자 조사도 안 하고 막바로 뭐부터 시작했어? 공소제기부터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러서 뭐하고 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공소제기 이후라도 피의자를 말할 수 있다, 신문할 수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 자, 봅시다. 수사 시기. 그래서, 원래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수사는 원래 공소제기 전에 하는 거죠? 근데 공소제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소제기 전 수사가 임의 수사인 피의자 신문이 있었고 참고인 진술이 있었고 우리 배웠던 게 강제 수사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영장이 필요하죠. 공소제기 후에는 이것만 가능하고요. 이 강제 수사는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는 영장을 말 수가 없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제기 후 수사는 뭐만 할 수 있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진술만 받을 수 있어요. 강수는 안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영장 청구 못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법원 외의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증거로 사용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공소제기 임의 수사는 허용된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란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그 최순실이라고 적어놨네요. 관계없죠? 여러분 누구로 바꿔도 돼? 정경심으로 바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그러나 참고인 진술 받으면서 유리한 증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이를 번복한 참고인 진술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말 수가 없다?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저번에 그 누구 예를 들었더라? 국무총리, 여자 국무총리 한명숙 예를 들었어요.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번복시킬 수는 없어요. 공소제기 이유가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때 체계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수사가 완전히 끝난 거 이제. 그러면 이제 체계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이제 수사 종결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수사가 끝나면은 검사는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 안 한 걸 뭐라 그래? 불기소라고 합니다. 이게 있는데 이걸 왜 생략해 버리냐? 이게 지금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화 돼 있어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사안이 통과되면은 형사소송법이 제일 먼저 통과될 겁니다. 알았죠? 그 속에가 지금 수사 종결권이 안 맞아요. 이건
과거는 검사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갖고 있다? 이제 경찰이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검사가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다고요.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새끼들 발표를 안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뭐 4월이나 3월 시험 볼 때는 안 맞을 거라고요. 이걸 빼버렸습니다. 내가 수사 종결권 빼버렸어요. 여기는 뭐 검사 같은 뭐 혐의 없음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찰이 할 것이 경찰이 해야 되겠죠. 맞죠? 기소 중지 같은 거 뭐 기소 중지 검사가 하는 건가 그러면? 무혐의 처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통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그 올라가 있는 때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 올라갔어도 큰 차이가 없는 것 중 하나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잖아. 공소제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공소제기를 안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불복짓 하나가 뭐가 있다? 재정신청이라는 거 있어요. 됐죠? 재정. 요건데 요거는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것도 원래 나오면 안 돼요. 왜? 이것도 몇 개 좀 속이 좀 바꿔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튀어나오니까 재정신청은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수사 종결 처분은 이건 뭐 원래 안 바꿔줘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트야. 그래서 이건 할 필요 없고 재정신청 해놔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신청.